안녕하세요. 몰기지 브로커 케빈입니다. 오늘은 케빈 리 몰기지 브로커님을 모시고 우리 몰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케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조금 포맷을 바꿔서 케빈 리님께서 궁금하거나 또 어떤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는 어떤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24년 동안 우리 케빈 리님 정말 바쁘게 달려오셨는데 그 중에 뭐 생각이 나거나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14년에 뭐 몰개지도 많이 기억에 남지만은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썼던 칼럼 중에서 또 리버스 몰개지 편이 작성 이후에 이제 손님들께서 많이 의뢰를 주셨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작성하면서 이제 그 다른 은행들 많이 컨택을 하고 또 궁금한 점도 많고 해가지고 네, 이런 시간을 가져서 이제 케빈 킴님한테도 또 질문도 하고 이제 답변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게 토픽으로 딱 넘어오셨는데,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컷 앤 페이스트 못 보시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무르르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작년도에 작성해 주셨던 리버스 몰기지 컬럼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눌 건데요. 컬럼 전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우리 손님께서 이제 충분하게 한번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큼직큼직한 브로커로서 또는 손님으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도 11월 달에 우리 케빈 리님께서 이 리버스 몰게지에 대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총 3회로 컬럼을 작성해 주신 부분인데요. 첫 번째 컬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버스 몰게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자, 리버스 몰기지라는 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이나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몰기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 리버스라는 term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걸 역몰기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몰기지를 받는 건 똑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리버스 몰기지는 65세 또는 조금 연령층이 있는 홈오너들과 바이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몰기지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리버스 몰기지를 사용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담보대출 몰기지랑 차이점은 먼슬리 페이먼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몰기지를 빌린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어떤 내용들은 인컴이나 크레딧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그 집의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몰기지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리버스 몰기지의 가장 큰 특징들인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시는 또 컬럼들을 썼었고 그러다 보니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 일단 리버스 몰기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제 은퇴를 좀 생각하고 있는 고령자분들, 시니어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통 만 55세 이상 그리고 은퇴를 하면서 65세 이상 되면 이제 캐나다에서 펜션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리버스 몰기지가 잘 어울리는 분들 같고요. 또한 두 번째는 또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유지하고 싶은데 하지만 여기에서 현금이 필요하거나 몰기지가 필요하거나 또는 먼슬리 페이먼트의 형태로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은 집을 팔지 않고 이 집에서 몰기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그리고 매우 좋은 또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생활 자금이 필요한 분들 예,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뭐 RRSP 또는 펜션 여러 가지 플랜을 준비해 놓은 분들은 생활 자금이 여유로울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일을 하다가 딱 은퇴를 하고 나면 CPP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정말 그 미니멈 OAS 펜션 같은 경우는 한 달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집을 팔고 목돈을 갖고 와서 그걸 나눠서 생활비로 쓰는데 리버스 몰기지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몰기지를 다 받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3,000불, 한 달에 2,000불씩 어떤 특정 원금을 계약 기간 동안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리타이어를 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장점과 단점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마 장점이자 단점일 겁니다. 뭐, 몰개지라는 게 어떤 하나만 더 좋고 하나만 나쁘고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양날의 좀 그 형세를 보이는데, 매월 상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먼스리 페이먼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거주지로 유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살 수 있고 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부채의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내가 쓰고 싶은 돈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장점, 이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는 계속해서 원금에 누적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은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금은 내지 않고 이자만 내는 상품으로 또 이해하시고 이자만 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좋고요. 또는 가끔 가능하다면 럼썸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는 이제 단점보다는 고려 사항이지만 주택의 가치가 감소해 버리면 내가 빌린 몰개지 원금과 이자의 누적이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았을 때 전제 조건은 이 주택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 먼슬리 페이먼트가 없는 몰기지를 받았는데 주택이 가치가 감소해 버리면 사실 부채, 그러니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격과 조건 또는 제한이 연령과 주택의 가치와 거주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렇게 어렵지 않지만 나이가 가장 어렵지 않나. 네, 연령대가 가장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컬럼 너무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케빈님 좀 더 붙여보거나 살을 붙이거나 혹시 궁금한 거 더 있으신가요? 이제 리버스 몰게지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부부의 나이고요. 음, 네, 이제 두 분 중에서 이제 더 이제 젊으신 분, 더 나이가 이제 적으신 분의 나이를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고, 이제 그 가입을 하려면은 기준 조건 자체가 이제 55세 이상이 돼야 돼요. 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55세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이제 그 부동산 가치의 한 23% 정도의 리버스 몰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뭐 집이 타운하우스가 뭐 100만 불인데 자녀 두 분한테 뭐 25만 불씩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50만 불이 절반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정도 가려고 하면은 한 뭐 70세 정도 돼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주 고객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누적이 돼가지고 웬만하면은 뭐 손님들이 이제 그 금액을 빼고 안 갚으시는 분 많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고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급한 이제 재정 같은 거를 돌린 다음에는 이자를 페이먼트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네요. 일단 뭐 부부라고 하셨으니까 남편분께서는 66세인데 아내분께서는 64세라면 평균으로는 65세지만 사실 64세를 기준으로 이제 몰기지가 형성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정리했던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도 아주 좋은데요. 한번 다음번 컬럼, 두 번째 컬럼 한번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 떠오르는 몰기지 상품 파트 2입니다. 자, 근데 100셋이다라는 게 저는 참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었는데 정말 고령화가 진행되나? 라는 고민을 제가 해봤었어요. 근데 이건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뭐 우리나라 요즘 출산율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사실 고령화가 저는 같이 가는 사회적 문제인 것 같은데 캐나다도 고령화라고 할 수 있나요? 캐나다도 아무래도 뭐 OECD 선진국이고 하다 보니까 한국보다 그래도 평균 연령이 한 3세 정도 더 높지 않나 아, 싶고 아침에 네. 정말 그 티몰튼가 맥도날드 가면은 여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커피 사러 가거나 하면은 나도 언제 이런 삶을 올까. 이제 까마득하지만 이제 곧 오겠죠. 네. 네.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케빈 리님께서의 내 인생의 마지막 몰개지는 저 케빈 킴님의 리버스 몰개지를 하면서 난 브로커 생활을 끝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둘 다 언젠가는 리버스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분명히 올 거고요. 저는 정말 죽기 전까지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케빈 리님이 조금 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제 리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럼 일단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의 리버스 몰개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번째 컬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집 주인으로서, 홈 오너, 그리고 리버스 몰개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지켜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사항이죠. 네, 주의사항 중에서도 일단 주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온타리오주, BC주, 알버타주에 따라서 이 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텀도 다르고 뭐 세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좀 공통적인 걸 먼저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은행이 승인한 주택보험, 그러니까 홈 인슈런스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홈 인슈런스를 유지 안 할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종종 인슈런스가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몰기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인슈런스를 꼭 끼고 있어야 되고 사실 리버스뿐만 아니라 어떠한 몰기지를 받던 홈 인슈런스는 렌더가 require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 뭐 이것도 당연하지만 연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텍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잘 납부해 주시고 또 소유권을 유지한다는 거는 이제 집을 팔지 않거나 또는 뭐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이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가 몰기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집주인으로 계속 남아야 되는데 리버스 몰기지는 사실 집을 팔지 않으려고 받는 몰기지의 성향이 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을 잘 관리하고 보수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매년 최소 6개월 이상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아마 레지던스 때문에 스테러스 자체가 레지던스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이 주택에서 거주해야 되는 이 오너 어큐파이드 조건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유치권이라고 했지만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뭐 세컨 몰기지나 뒤에 붙는 세컨더리 파이낸싱이나 또는 다른 담보 이런 게 콜라테럴이 붙는 것들을 이 렌더를 통해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종종 이 리버스 몰게지지만 세컨 몰게지를 허락하는 렌더들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세컨 몰게지를 걸고 들어가는 렌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정 큰 은행들은 몰게지 금액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이렇게 콜라테럴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빨간색 은행들 있잖아요. 그 친구는 10만 불, 뭐 100만 불 몰기지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도 세컨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세컨으로 들어와 버리면 디맨드 레터라고 해서 야 하지 말라는 건 너가 했으니까 몰기지 지금 날짜 기준으로 갚어 이렇게 디맨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라는 건 내가 일단 렌더에게 몰기지를 받고 심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제출하는 부분들이 다 legit하게 verify 되어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받아야 된다. 네, 굉장히 좋은 부분들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파트로 바로 넘어가 보죠. 보면 아마 몰개지의 장점과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케빈 리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마지막입니다. 100세 시대에 떠오르는 몰개지 상품 파트 3인데요. 케빈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이 몰기지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보면 일단 조기 상환과 위약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아마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다운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몰개지를 많이 이제 처음에 알아볼 때는 뭐 1년 고정은 얼마인가요? 뭐 3년 고정, 뭐 아니면 변동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3년 또는 변동 같은 경우에는 뭐 3년짜리도 있지만은 대부분 5년. 여기서 말하는 3년, 5년은 이제 텀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몰개지는 25년, 30년에 걸쳐가지고 상환하는 프로그램이지만은 내가 이제 지금의 이제 계약 조건을 얼마만큼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를 이제 3년, 5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만약 변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리페이먼트로 만약에 몰개지 남은 금액을 다 갚는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았다. 아니면은 목돈이 생겨가지고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3개월 이자를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음, 이 리버스 몰개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몰개지랑은 가장 큰 차이점은 적어도 10년의 장기 계약이라고 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은 내 계획에 특별히 뭐 바뀌는 게 없을 것 같다. 아니면 갑자기 리버스 몰개지를 들었는데 뭐 반년 뒤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걸 다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변동이라든지 뭐 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페널티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뭐 기간에 따라 가지고 뭐한 5개월치의 이자 부분에 대한 이제 페널티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네. 아마 이거는 케빈 리님께서 랜더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를 좀 한번 뚫어져라 봤을 때 이 10년이라는 개념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네네. 보면 이제 손님한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그 term 1년짜리, 2년짜리, 5년짜리 계약을 할 때 보통 리버스는 5년 고정, 5년 고정을 많이 합니다. 5년 고정을 선택하면서 이제 몰기지를 유지했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페널티에 대한 구조도
조금씩 줄어들고 퍼센트가 줄어드는데 이 10년이라는 주기가 지났을 때 진정히 mortgage free,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찾아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조기 상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리버스 몰기지를 받았는데 조기 상환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된다라는 개념인 것 같고 또 집을 팔려면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또 팔면 또 뭐 사야 되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리버스 몰기지를 받은 가족분들이 모두 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또 디테일하게 이제 어떻게 프리페이먼트가 정리되는지는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한번 이 컬럼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단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바로 될 겁니다. 자, 케빈님 그러면 일단 캐나다에서 리버스 몰기지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어디인가요? 리버스 몰게지로 대명사 이제 3M 테이프처럼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칩 몰게지라고 해서 네, 홈 에퀴티 뱅크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요새 좀 떠오르는 거나 아니면 가장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이제 에퀴터블 뱅크가 굉장히 그 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행이 굉장히 커진 걸로 기사를 네, 봤었거든요. 음, 리버스 몰게지도 굉장히 한 몫을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에퀴터블 뱅크,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저희 팀하고 클로징도 많이 진행을 했었던 이제 블룸 파이낸셜. 음,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뭐, 모노라인 렌더급의 이제 은행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빅뱅크들도 리버스 몰게지를 취급을 하지만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은 이 대표적인 리버스 몰기지 세 군데의 랜더와 은행들은 아마 그냥 이제 일반적인 금융 어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사실 많이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에코로버뱅크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나라의 카카오뱅크 같이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예금 아니면 좀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먼저 시작하면서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몰기지도 하고 크레딧 카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을 통해서 큰 은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에코로뱅크를 보면 얘네들이 먼저 굉장히 좀 혁신적인 프로모션을 하거나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거나 굉장히 좋은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요. 우리 홈 에코리 뱅크 같은 경우는 정말 뭐 3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딱 지금 프로덕트가 이미 이 사람들을 한번 써보고 또 리페이도 해보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백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랜더입니다. 뭐 한국으로 생각하면 약간 국민은행 같은 뭐 신협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국민은행 같은 약간 느낌이고요. 그리고 블룸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후발주자로 들어와 있지만 그러다 보니 1번과 2번 이홈 에퀴티 뱅크나 에코로 뱅크가 하지 못하는 좀 더 챌린지 돼 있고 좀 더 어려운 것들을 해주는데 블룸 파이낸셜은 일단 이 55세라고 하는 이 연령층이 확 낮아지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팀적으로 리버스 모기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1번, 2번, 3번 모든 랜더를 다 써보니까 내린 결론은 손님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 잘 어울리는 은행과 랜더가 최고다. 이 셋 중에 누구 하나가 무조건 좋다라는 것보다는 손님은 이게 강점이고 이게 좋은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니까 3번, 2번, 1번 랜더들이 좋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저희 브로커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내가 어떤 랜더에서 어떤 리버스를 받는 게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파트 3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리버스 몰기지라는 게 사실 100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4, 5명 정도만 도움이 되고 받을 수 있는 좀 특화된 상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리버스 몰기지를 해보고 할 수 있는 브로커도 사실 몇 명 없습니다. 자, 리버스 몰기지라는 것을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프로덕트가 좋다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정말 진정성 있는 말로는 too good to be true 아니야? 약간 먼슬리 페이먼트를 안 내는데 리버스 몰기지를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은행들은 그럼 돈을 언제 버는 거야? 얘네들이 먼슬리도 안 받고 이자도 안 받으면 돈 빌려줘 놓고 리턴이 언제 들어오는 거야? 되게 스캡티컬한 비전으로 봤는데 이 프로덕트를 조금씩 계속 디테일하게 찾아보고 또 손님들을 만나면서 실제 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도움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연령층이 많아지고 이제 또 경제 일선에서 은퇴하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데 캐나다나 한국이나 똑같이 내가 돈 잘 벌고 여유 있을 때는
누구라도 나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막 크레딧 카드 리밋 올려라. 프리 어프로브를 다 해줄 테다. 뭐 만 불만 빌려가라. 뭐 이자 뭐 6개월 동안 안 빌리겠다. 근데 만약 자기의 인컴이 확 줄거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진짜 돈이 필요할 때 리치아웃하면 은행들은 오히려 반응이 싸늘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 리타이어 하신 시니어 분들이 이 리버스 몰기지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 사람들 사이에 어떤 좀 퍼져 있는 좀 오해라든지 또는 아주 오래된 정보들 때문에 카더라 때문에 리버스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 같은 브로커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케빈님 일단 이걸 정리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영상을 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 혹시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몰개지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이게 정말 사실인가? Too good to be true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냉철하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담보를 끼고 받을 수 있는 몰개지가 제가 봤을 땐 보통 저희가 빌릴 수 있는 이자율 중에서 가장 낮다고 보면은 어, 뭐 담보가 없는 그냥 라인 오브 크레딧이다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 뭐 11%에서 13%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음, 신용카드는 20 몇 퍼센트고. 근데 네. 이거는 담보가 있고 또 페이먼트를 안 하고 또 은행도 얻어가는 장점도 있고 또 손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쉽게 나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이건 충분히 이제 그냥 맞는 메이크 센스한 금융 상품인 것 같고 음, 일반 몰개지랑은 달리 펀딩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까 음. 만약에 이제 미리미리 파이낸셜 플래닝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뭐 급하게 진행을 안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버스 몰개지를 써서 좀 잘 풀린 케이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도와드렸던 손님분 중에 한 3년 전에 이제 저와 같이 몰개지를 받았던 분인데요. 3년 전이면 사실 이자가 굉장히 낮잖아요. 뭐 1%대 이자를 받으셨는데 그러다 보니 몰개지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아주 기분 좋게 한 70만 불짜리 몰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정 이자가 1%니까 뭐 거의 거저죠. 이자가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인플레이션이 8%씩 가는데 이자가 1%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잘 샀고, 이제 이 3년, 4년, 5년이 지나서 리뉴를 해야 되는데, 1% 이자가 이제 5%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1%의 이자를 내다 보니까 내가 내야 되는 먼슬리 페이먼트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리타이어의 나이도 더 가까워지고, 먼슬리 페이먼트로 적당히 맞춰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자가 갑자기 팍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벌어야 되는 돈이 한 달에 2,000불, 3,000불 더 많이 벌어야 이자가 커버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나이는 5년이라는 시간 지났죠. 그 사이에 리타이어도 했고 비즈니스도 정리했고 더 이상 내가 원한다고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리뉴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되는데 라는 고민에 빠지셨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이분이 딱 65세가 되는 날짜 이틀 전에 이 몰개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64세 364일인 거죠. 그 리버스를 받아야 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은행들과 협업을 해서 이분이 이제 65세가 딱 되는 그 이틀 정도만 이제 다른 몰기지를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이분이 이제 65세가 되는 순간 맥스로 받을 수 있는 리버스 몰기지로 다행히 그 남아있는 리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분 같은 경우는 원래 내고자 했던 먼슬리 페이먼트만큼만 유지하면 리버스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70%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너무 불어나는 것도 막고 계속 살고 있었던 생활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도 계속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이 리버스 몰게지가 한번 시작하면 또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됐고요. 또 다른 손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리버스 몰게지를 통해서 집을 구매한 손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대략 1 밀리언 정도의 현금이 나왔는데 이거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뭐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다운사이징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먼베드 콘도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원래 살던 곳에서 한 스텝 정도 내려오는 거니까 하우스에서 타운홈 정도로 내려오고 싶은데 요즘 타운홈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1 밀리언 현금으로 그걸 다 사버리면 기본적으로 쓸 돈이 없어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지만 리타이어해서 인컴이 없다 보니까 큰 은행에서 10만에서 20만 불 정도밖에 몰기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집 살 때 다운페이를 80%를 하는 건데 이분이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와 이제 커넥션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리버스 몰기지를 44%까지 받으면서 1밀리언짜리 집을 사면서 대략이긴 하지만 한 65만 불 정도만 다운페이 하고 나머지 45만 불 정도는 몰기지로 받으면서 그 45만 불을 현금으로 잡고 있는 건데 먼슬리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45만 불을 안전하게 운영하시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이 이자를 offset시킬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필요한 그 생활비나 목돈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히 이 리버설을 하신 다음에 그 목돈을 남겨놓고 근데 또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병원비가 좀 크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현금으로 병원비를 해결했던 또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니어 분들, 리버스 몰기지가 뭐지? 아, 이거 뭐 그냥 들어만 봤는데 라고 좀 궁금하신 것이나 아니면 실제 내가 지금 좀 파이낸셜리 좀 문제가 있거나 힘듦이 있는데 집은 있다. 그래서 집을 통해서 몰기지로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이렇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리버스 몰기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버스 몰기지 알아봤고요. 케빈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